어젯밤 공항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세관검사대 옆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고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울음이라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멈출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세관 직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란 압수 테이프를 들고 그녀의 캐리어를 작은 조사실, 흔히 뒷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밀수도 아니고 범죄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가 챙겨준 감기약 몇 상자와 유학 생활 중 향수를 달래려고 싸운 유포 몇 봉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물건들 때문에 수천 달러의 벌금과 강제 송환 위기에 놓였던 거죠. 학교 문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음 비행기로 바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요. 국제선을 탄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장면은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딱 그 설마가 외국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힐링 단어 채널의 정민아입니다. 저는 20년째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셀 수 없는 국제선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죠. 많은 유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여행을 위해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전 세계 세관이 특히 단속을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져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규정은 바뀌고 세관 시스템은 점점 정교해지고 스캐너는 더 민감해지고 감지 기술은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짐을 싸면 앞서 말한 그 학생처럼 눈물로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정말 절대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세 번째 유형은 특히 위험해요. 여행객의 거의 90%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걸리는 항목입니다. 벌금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같은 짧은 댓글이나 구독 버튼 하나면 충분해요. 좋은 마음을 보내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로의 여행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절대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챙기는 것, 바로 약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처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약들을 말해요. 해외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비싸고 번거로운지, 또 언어 문제까지 있어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항상 비행할 때 간단한 구급약은 챙겨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아주 평범한 성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통제 약물이나 마약류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에페드라 알칼로이드, 코데인, 아편 유도체처럼 한국의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집 근처 약국에서 산 약이니까 해외에도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항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약이라도 상자 한쪽 구석에 작게 적힌 성분 하나 때문에 통제 약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마 세관 직원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스캐너는 정말 대단합니다. 작은 성분 하나도 바로 인식하고 규정에 걸리는 물질이라면 즉시 경고가 뜹니다. 그 순간부터 직원은 유도를 묻지 않아요. 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어떤 나라는 한국에서 흔히 쓰는 약이라도 유사소견서나 번역된 진단서가 있어야만 반입을 허용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평소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엄격해요. 예전에 어느 중년 남성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먹던 감기약 한 팩 때문에 제지당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약에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그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늘 먹던 약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세관에서는 마약류처럼 취급하더군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검사실에서 거의 2시간을 보낸 끝에 겨우 경고만 받고 풀려났어요. 만약 양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벌금은 물론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을 절대 가져오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행할 때 기본적인 약은 꼭 필요하죠. 다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챙기고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두고 양도 과하지 않게 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여행 전에 성분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방문하는 나라의 세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검색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 몇 분이 공항에서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노란 압수 테이프가 내 가방에 붙는 순간 여행의 설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캐리어에 넣어선 안 되는 물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듣자마자 그건 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육포, 과일, 집에서 만든 간식, 혹은 부모님이 챙겨준 정성 가득한 먹거리들.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마음의 위로 같은 존재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작물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포는 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공장에서 밀봉된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라 해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특별 허가 없이는 모든 육류 제품이 금지됩니다. 벌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에 한 유학생이 배낭맨 아래에 있던 매운 육포 한 봉지 때문에 $1,800 가까운 벌금을 냈던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넣어둔 지조차 잊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세관에게 몰랐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과일도 큰 문제입니다. 생과일, 건과일, 과일 조각이 들어간 간식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어느 어머니는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주려고 과일 선물 세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넣어주셨는데 세관에서 전부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는 앞으로 비슷한 위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죠. 음식 관련 위반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의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넣어줬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해도 직원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벌금 서류를 작성합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단 1%의 유효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너무 엄격해 보이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과일 하나에 묻어온 해충이 농업에 끼칠 피해는 상상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준비할 때 음식을 캐리어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가져가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육류, 과일, 씨앗, 견과류, 유제품, 심지어 일부 건조식품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과일 하나, 간식 하나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관은 하나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승객이 매일 드나드는 공항에서 단 한 명의 실수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항목이야말로 대부분의 여행객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놓치거나 아예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현금과 고가 물품 신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비행기표를 살 때나 여행 정보를 검색할 때 종종 보셨을 거예요. $10,000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도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신고하면 번거롭다, 세금 낼까 봐 겁난다,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이만큼 가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알리는 절차일 뿐이에요. 세금 여부는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고 사용 목적이나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습니다. 금액을 숨기거나 여러 가방에 나눠 넣으면 괜찮겠지 싶겠지만 요즘 세관은 탐지 장비도 정확하고 통화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매우 정교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사 대상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보석류,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선물 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산 물건이라도 규정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이고 물건이 압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행객이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고 너무 기뻐하며 귀국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시계를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본인은 선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수증도 없고 신고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사람들은 오래 쓰던 가방이나 시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사용감이 있더라도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가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 직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은 단순합니다. 가져오는 물건의 금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세관이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여행객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절대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 몰랐어요. 이게 신고 대상인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통과됐어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감정이 아닌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단 한 명의 예외를 허용하면 나머지 모두에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되면 신고하세요. 신고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문제가 즉시 시작됩니다. 여행에서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은 공항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벌금을 내거나 압수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도 세관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비행 중에 만난 한 승객은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방 2개를 기념으로 들고 왔는데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였어요. 본인은 그냥 기념으로 하나 산 거예요 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세관은 가방 브랜드와 모델명을 확인해 즉시 가격을 계산했고 신고하지 않은 고가품으로 판단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설명과 신원 확인을 통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는 1시간 넘게 세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국 전에 반드시 금액과 영수증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한 번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식물류와 관련된 모든 물품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물론이고 씨앗, 말린 꽃, 흙이 묻은 물건, 꽃다발, 장식용 식물까지 모두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예쁘게 포장한 꽃이라도 규정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대로 압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린 꽃이나 식물 장식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린 꽃에도 점액질, 곰팡이, 해충의 알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흙이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신발, 등산화, 캠핑 장비, 식물 화분처럼 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건은 대부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여행객은 해외에서 등산을 즐기고 돌아오다가 등산화 밑창에 묻은 흙 때문에 30분 이상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라고 생각했지만 세관에서는 그 흙이 다른 나라의 유충이나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죠. 결국 그는 세관 직원이 신발을 소독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나 식물 씨앗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선물 받았다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는 씨앗 자체가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여러 번 목격한 사례 중 하나는 학생이 장식용 작은 식물 씨앗 몇 알을 선물로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압수당한 일입니다. 그는 그 씨앗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고 그저 작은 취미용품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관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학생은 긴 설명을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해외에서 사온 꽃차나 허브티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 품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조된 차인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차 안에 포함된 잎이나 꽃이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살균되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향이 강한 허브류는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 모든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작은 변화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 피해를 되돌리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관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것이죠. 체크리스트와 준비물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템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휴대용 보습제와 립밤은 기내에서 자주 발라 피부와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눈이 건조한 분들은 인공 눈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콧속이 건조하면 비강 보습 스프레이나 젤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비행 내내 편안함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옷차림과 관련해서도 실제 활용 팁이 있습니다. 긴팔 겉옷, 가디건, 목 스카프, 수면 양말 등을 적절히 레이어링하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기내 온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양말과 압박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붓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장시간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반드시 착용하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은 오히려 순환에 방해가 되니 여유 있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로 쪽 좌석을 확보했다면 한두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걸어보세요. 좌석에서 간단하게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상체 운동 등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도착 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장거리 비행을 견디는 데 필수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 관리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중요성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65세 김 어르신은 장시간 비행 중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도착 후 피로가 심했었는데 이후 2시간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12시간 이상의 비행도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피하고 허브티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탈수 예방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대와 귀마개를 적극 활용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3D 콘투어 안대와 폼 타입 귀마개를 사용하면 주변 빛과 소음을 차단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아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되며 도착 후 피로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활용하면 엔진음과 주변 소음까지 완벽하게 줄여 숙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면용품도 단순한 편의용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 동안 컨디션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미니 칫솔과 치약, 고체 치약, 폼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 중간중간 세안과 양치를 하면 도착 후 바로 활동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케이스와 세정제까지 함께 챙기면 더욱 편리합니다. 간식과 에너지 보충도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견과류, 한입 크기 과자, 에너지바 등은 기내식이 부족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액체, 젤류,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작은 간식 하나가 긴 비행 시간 동안 마음의 안정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도착 직후 호텔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현지 시간에 맞춘 활동, 자연광 노출 등을 통해 시차 적응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면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훨씬 빨리 해소됩니다. 이러한 루틴은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장거리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와 꿀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완벽한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용 보습제와 립밤으로 건조한 기내 환경에 대비하세요. 피부와 입술, 눈과 코 속까지 수시로 관리하면 장시간 비행에도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얇은 긴팔 겉옷과 목 스카프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기내 온도 변화와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압박 스타킹과 수면 양말을 착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붓기를 예방하세요. 네 번째, 스마트폰 이어폰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지루한 시간을 달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세요. 다섯 번째,
소분한 알약통으로 복용 중인 약이나 비타민을 챙기며 건강을 놓치지 마세요. 6번째, 목베개와 허리 쿠션으로 목과 허리를 보호하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7번째, 안대와 귀마개로 주변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 시차 적응을 돕습니다. 8번째, 세면용품과 폼 클렌징으로 비행 중간에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꿀팁도 잊지 마세요. 통로 쪽 좌석 선택,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 도착 후 가벼운 활동은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비행일수록 작은 준비와 습관이 피로를 줄이고 여행 초반부터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행 전날 충분한 수면과 출발 전 수면 패턴 조정도 중요합니다. 현지 시간에 맞춰 잠드는 습관을 미리 들이면 도착 후 시차 적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해 기내식이 맞지 않거나 허기가 질 때 활용하면 여행 중 에너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준비와 체크리스트를 실천하는 순간 장거리 비행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게 계획하고 필요한 아이템과 습관을 갖추면 60대 이후에도 젊었을 때보다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의 차이가 여행 전체 경험을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친 후에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유용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비밀 준비물이나 특별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한 여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준비물과 꿀팁을 활용하시면 장거리 비행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준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떠나고 여행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다음 여행에서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라고 분명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장거리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여행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과 편안한 비행을 위한 알찬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